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방부가 매년 국방 예산을 7.6%씩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2년에는 세계에서 5에서 6번째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기사에는 동북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 전면전 내지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와는 틀리게 한국은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쪽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나라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반면 밑으로 내려가면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과거 어떤 국제평론가가 한국에 대해서 짧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강이 센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참 우픈 내용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과 일본을 무시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중국,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인구수, 군사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그 국가들을 무시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을 매놈이라 무시하고 일본을 쪽발이라고 무시하는 나라는 오직 이 지구상에 한국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을 경계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타파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침 전략입니다. 한국의 전쟁 시나리오 핵심은 독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국에 대한 소규모 국지전이나 영토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극단적일 정도로 통력전에 충실하면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향후 갖추게 될 독침 전략에 사용되는 주요 전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FX 배치 3, 2026년까지 열척. 특히 FFX 배치 3은 대구급 호위함으로서 FFX 배치 2에 이어 추진하는 차기 호위함 계획의 3단계 사업으로 KDDX에 적용될 통합 마스트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생존성과 대공, 대잠 탐지 능력 향상과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는 배수량 3에서 4,000톤급 최신형 호위함입니다. 톤급은 낮지만 동남아 등 중소국가의 경우 이 정도의 스펙이면 최상위 등급의 주력함 선급 호위함입니다. 또한 배치 3의 경우는 2024년 첫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127mm 62구 경장 함포 일문 근접 방어 무기인 필렁스 일문 해성 또는 해룡 전술함 대지 유도탄 8기 KVLS-16 1세를 탑재해 해공, 홍상호, 해룡 전술함 대지 유도탄이나 장거리 대공 유도탄을 탑재합니다. KDX-3 배치. 다음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2028년까지 세 척 추가 도입 예정입니다. 12년 전 한국은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배치 2형 세 척을 추가 도입하면서 기존 세 척의 이지스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담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무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KDX-3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2028년이면 한국은 대형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해군 강국이 됩니다.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2030년까지 6척 도입 예정인데요. 현재 해군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하 배수량 6,000톤급 구축함으로 해군 기동전단을 위해 2030년까지 6척을 건조합니다. 또한 성능은 추가로 도입되는 이지스함인 KDX-3보다 작은 함체이지만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특히 127mm 함포와 64셀의 KVLS의 탑재로 화력은 세종대왕함급과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035년쯤 되면 이지스함 6척과 이지스급 구축함 6척, 도함 12척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2030년까지 9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북한을 넘어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한국형 중형잠수함 사업입니다. 이는 인접국의 막강한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국의 핵심 자산을 공격하기 위한 보복수단으로서 국방부가 1990년대 초에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며 배치 1형 3척, 배치 2형 3척, 배치 3형 3척으로 총 9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배치 3형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 6척의 핵추진 잠수함 3척으로 잠수함 전력으로는 어디 내난도 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150발 이상 발사 가능한 합동화력함. 2020년 말까지 예서 3척 건조 예정입니다. 합동화력함은 북한이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해 KN-23탄도미사일과 북한판 ATACMS, 대구경 다련장 로켓 등을 전력화함에 따라 북한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을 시 해상에서 즉시 반격 보복할 수 있도록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규모의 현무입 탄도미사일과 현무삼 순항미사일 등 약 150발을 탑재 가능한 구축함입니다. 다가오는 2030년까지 이에서 3척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국산 대형 수송합이 PLXA 2022에서 26년 국방부 중기계획으로 7년의 건조기간을 거쳐 2033년부터 취역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빠르면 2020년 말에 최종적으로 항모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계획보다는 앞당겨져 진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항모의 규모는 4만 톤에서 7만 톤급으로 검토 진행되고 있으며 7만 톤의 항모로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소식은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해군은 한국형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해 기존의 대형 수송함 2척과 운용하면서 함재기로 F-35B 20대와 탐색구조헬기 2대 해상용 대형 수송헬기 26대를 확보하여 공중기동으로 1000명의 상륙병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해군 전력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2030년 한국 해군은 항모 2척과 강습 상륙함 2척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군은 F-35A 40대회 추가로 20여 대를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으로 국방예산 9,047억 원이 삭감되고 기존 F-35A 20대 도입 예산 중 일부러 직위 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 적정성을 논의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F-35A의 양산 대수가 늘어나면서 대당 가격이 8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강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2022년부터 6대 도입 예정으로 한국은 총 16대의 초계기를 보유했지만 전 해역을 감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32대의 해상 초계기가 필요합니다. 첨단의 해상 초계기는 전략무기로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주변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2018년 6월 25일 P-8A 포세이돈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전차 킬러 아파치 헬기 한국 육군은 현재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 중이며 추가 2차 아파치 도입 사업으로 최소 4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치 2개 대대를 4개 대대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훈련 예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치 보유량은 일본의 7배가 되며 주한미군 보유량 48대까지 합해 한반도에 총 132대의 아파치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 숫자는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보유 수량을 갖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2021년부터 시제기 생산을 시작해 1차 계획만 120대 양산입니다. 한국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블록 23로 진화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게 됩니다. F-15K를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 2022년부터 업그레이드가 시행되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N APG-82V1 레이터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고는 최강의 비스텔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 사란도란 개발 배치 2020년 5월 24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기본 설계 개념은 현존 최고의 벙커버스터입니다. 낙하하는 운동에너지로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성능을 자랑하며 북한 지하 앵커를 모두 파괴하는 탄두 2톤으로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므로 첨단 MD 플랫폼으로도 요격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대함유도탄인 ASBM으로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기술도 한국은 어느 정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누크 헬기 치누크 헬기는 육군의 대표 수송 헬기입니다. 17대 성능 개량과 더불어 신형 12대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이 보유한 치누크 헬기 17대의 성능 개량은 기존 치누크 동체는 버리고 신형 CH-47F 동체의 기존 치누크 부품을 결합함으로써 RENEW 방식으로 개량하면 새 헬기와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군이 새롭게 요구하는 장비들을 추가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신형 치누크 CH-47F 12대를 다시 추가 도입하여 특수전 수송용으로 10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LSAM 장거리 대공 미사일 2024년부터 전력화 예정으로 장거리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 체계로 한국이 2023년까지 개발하려 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THAAS로 불리며 기존의 대탄도탄, 유도탄과는 다른 다양한 신기술 등이 LSAM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조기경보 통제계, 차륜형 장갑차, 전술차량 등 전력 증강 중인 사업이 수두룩하며 한국은 10년 뒤인 2030년에는 핵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무기의 화력으로는 세계 정상급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년 후는 동북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나라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